Been thinking about you. So beautiful and lovely. I wish you could see it all the way I do. So pure and true. 안녕 나한테. 제가 미국에 온 이후로 브이로그는 많이 올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막 근황 토크한 적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야심차게 마음을 먹고 근황 토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DM으로 되게 많이 질문을 주셨던 미국에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게 됐는지, 제 건강사항, 제가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앓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토크?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제 앞으로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 슝슝. 원래 제가 텐션이 더 높은데 지금 있는 곳이 에어비앤비예요. 예약을 할 때 저는 프라이빗 룸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체 공간이 다 프라이빗인 줄 알았는데 제 방이랑 화장실만 프라이빗이고 거실은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명이랑. 그래서 많은 룸메이트들이 있답니다. 뭔가 한국인 룸메들이면은 뭔가 말할 때 뭔가 쑥스럽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 거 아니까 되게 뭔가 편하게 말하게 되는데 목소리 톤은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우유. 원래는 설탕을 넣어서 먹는데 그 단 게 역류성 식도염에 진짜 안 좋대요. 그래서 꿀을 넣었어요.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영어 병명들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염은 라이나이티스고 식도염은 esophagitis.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reflux esophagitis. 근데 이걸 제가 외우고 있는 게 너무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가끔은 미국인들한테 I have esophagitis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stomach acid가 거꾸로 올라온다, reflux 하는 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이 미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영어 기대치가 정말 낮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알아서 이해를 해주는구나. 너무 편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온 지도 거의 2달? 한국에 있을 때 제 삶과 여기 있을 때 제 삶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더원들 그 행복이란 게 얼마나 내가 큰 행복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빈도수라고 해요. 한국에 있을 때 막 많은 엄청난 행복을 가끔 이렇게 느꼈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항상 그날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항상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겉으로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고 다정하고 길가의 사람들마저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행복이 모여가지고 행복하네 나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원래 한 달 계획했던 여행을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타 비자가 90일까지 체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뽕을 뽑아보자! 쫙 늘렸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기간을 늘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들인데요.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떠나면 평생 못 보는 거니까 이게 뭔가 아쉬워가지고 계속 여행 기간을 이렇게 조금 더 연장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테디베어. 여기 있는 친구가 사준 거예요. 이러니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친구들 너무 잘해주는데. 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었던 어떻게 친구를 사귀게 되었나요? 일단 제 영상에 나왔었던 첼시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친구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면 할로윈 밤에 혼자 바에 가서 청승을 떨면서 이렇게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사람들을 구경을 하다가 엄청 예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그 예쁜 사람이 캐도먼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훔쳐봤어요. 진짜 너무 예쁜데?
이렇게 쳐다보다가 제가 또 저보다 키 큰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뭔가 저보다 키 큰 여자를 보면 너무 멋있고 너무 파워풀하고 나도 키 좀만 더 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첼시가 키가 또 엄청 커요. 와. 이러다가 말을 걸었어요.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영어로 약간 Oh my god girl you're so stunning tonight. 대답을 뭔가 딱히 기대한 건 아니거든요. 고마워 이 정도의 대답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을 건 거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제가 취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동 번역이 되는 건가? 지금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게 지금 내 뇌에서 자동 번역이 되는 건가? 해서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이랬는데 친구가 다시 한국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How did you know that?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스타를 주고받고 친구가 되었답니다. 이거 진짜 랜덤하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 중에 알렉스, 매기, 애나, 제이미 같은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만났냐면 첼시랑 둘이 밤에 놀러 나갔는데 엄청 핫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인스타를 주고받고 야 나중에 우리 브런치나 함께 하자. 브런치를 같이 먹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일이 많아요. 메간이랑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제 구독자였어요. 그 친구들은 제 더원이었답니다. 우리 더원분들과 같은 미국에 와서 처음 한 1, 2주 동안 되게 외로웠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을 보러 온 건데 하필 그때 여행을 가 있거나 뭔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만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혼자 돌아다니고 브이로그 찍고 집에 와서 이렇게 편집하는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DM이 온 거예요. 메시지가 엄청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딱 한 계정만 퍼블릭 계정이더라고요. 진짜 수많은 더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정을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프라이빗 계정이어가지고 선뜻 제가 오케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메간에게만 답장을 하였고 만나기로 했어요. 미쳤죠? 제가 되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외향적인 편이다 보니까 뭐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루 전날 친구한테 나 내일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라 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너무 좋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냥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친구.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는 제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친구고요. 또 제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유형은 항상 제 노력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 너 유튜브 유명해진 거 너 콘텐츠 재밌어서 그런 줄 알아? 그냥 너가 여자고 예뻐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노력을 깎아내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들인데 이 친구들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얘기하는 순간순간마저 그냥 진짜 나를 엄청 배려해주는구나. 또 제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표현이 정해져 있고 항상 프로넌시에이션에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어려운 용어는 잘 모르는 거 아니까 pardon, sorry 하면 항상 친절하게 더 쉬운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너무 좋았어요. 이 친구들이랑 더 만나고 싶다, 더 보고 싶다. 주기적으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제가 여기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라스베이거스에 놀러 갔다 와서 홈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가게 되었는데 알리라고 파키스탄 아메리칸인데 그 친구가 집에서 홈파티를 엄청 크게 연 거예요. 이것도 되게 랜덤하다. 이게 메간이랑 크리스랑 친해지고 나서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 그룹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알리라는 친구도 알게 되고 로한도 알게 되고 로한 와이프인 나라도 알게 되고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는 사람 반경이 되게 넓어졌어요. 하여튼 그 홈파티에 초대돼서 마리오 카트 같은 것도 하고 비어폰 게임이라고 그 공을 탕 튀겨서 컵에다 넣고 술 마시고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하고 거기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국적, 인종,
나이, 성별 상관없이 진짜 순수하게 다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살짝 문화 충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살짝 받았어요. 제가 술자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뭔가 썸이 있다는 느낌? 그냥 진짜 순수하게 친구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친구들이랑 술을 진짜 안 먹고 밥 먹고 카페 가고 집에 오는 굉장히 노잼 생활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술을 못 마셔가지고 메간 남친 크리스랑 로한이 대신 제 걸 마셔줬어요. 저는 그래서 술 한 잔도 안 마시고 열심히 게임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만들고 왔답니다. 제가 그때 또 비크람이라고 인도에서 온 제 룸메이트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완전 신나가지고 이러면서 놀았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느낀 점 하나가 컴퓨터 엔지니어가 되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너 뭐해? 하면은 다 엔지니어예요. 나도 CS 디그리 있는데 나 지금 백수야. 약간 이렇게 말꼬를 트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크람이랑도 말꼬를 트다가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 라이언이 있는데 라이언이 중국 이름은 런하오예요. 그 친구랑도 같이 투어 하다가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중국인 유학생이에요. 여기 온 지 8년째 되어가는 그 친구의 친구인 샘, 리오, 샴펑이라는 친구랑도 엄청 친해졌어요. 여기에서 만난 아시아인이 거의 70~80%는 중국인이에요. 영어를 공부하러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중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맥이라고 제가 친해진 중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9살 때 여기 미국으로 와서 지금까지 쭉 살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대요. 그래서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거예요. 나 중고편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열심히 중국어 공부를 해보겠어. 미국에 와서 진짜 상상도 못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웨이보 개설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 라이언이라고 틱토커인데 글로벌 틱톡이 아니라 도우인인가 하는 중국 틱톡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틱토커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중국 플랫폼에도 너 영상 올리는 거 어때? 라고 해가지고 그러게? 이미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중국 플랫폼에도 내 영상 올리면 되게 좋겠다. 웨이보 개설도 하고 도우인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안 한 방법인데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길거리에서 연락을 묻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안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추. 목숨은 하나이니까. 바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술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누가 말을 걸어요. 이상하면은 바로 단가를 쳐야 돼요. 근데 진짜 프렌들리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다? 그러면은 친해져도 돼요. 얘가 날 공주 취급 안 하고 나한테 진짜 사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친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상한 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상한 사람 한 명 만났었어요. 또 다른 친구 사귀는 방법. 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헬스장에 가요. 뻘뻘거려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툭 쳐요 누가. 그래서 너 춤추네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소리지? 아니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춤추기에 적합한 몸인가? 뭔가 해가지고 운동 계속 열심히 해 브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응? 이제 이렇게 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집 가기 전에 나 간다 수고해라 브로 이렇게 완전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아는 사이? 이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룸메이트가 있는 에어비앤비를 예약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룸메이트 운이 따라줘야 되죠. 근데 저는 대체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 친구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영어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강제로 교육을 받았고 국제 나이로 2살, 한국 나이로 4살 때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 선생님한테서 영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유명한 학원들은 다 다니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줬고 제가 또 음악을 엄청 좋아해요. 외국 노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거 따라 부르고 싶잖아요. 영어 노래 가사로 엄청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가사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 영어 마을이라고 거기에 한동안 보내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어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정말 영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 기억이 너무 끔찍해요. 살면서 처음으로 왕따란 걸 당했었거든요. 그때 제 또래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저는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어로. 그때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었어요. 그리고 토플 준비를 하면서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해요, 토플. 미드 공부하면서 문법에 대한 개념이 잡혔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문법이 쓰이는구나 이런 개념이 잡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문법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구사하는 영어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알아들어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눅들지 않기. 아닌가? 이러기보다 그냥 약간 이러면은 너 이거 말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제 프로넌시에이션을 정정을 해주기도 하고 당당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딱히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영어 회화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나? 가끔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요즘 근황 어떤가요? 역류성 식도염 근황은 어때요? 라는 DM도 많이 받았는데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토를 했던 기억이 진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건강했었는데 미국에 와서 외롭고 갑자기 악플도 많이 달려서 갑자기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음식 때문에 고통받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오기 한 달 전부터 식도염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빵 터져버린 거예요. 원래 식도염은 그냥 식도가 헐어있는 건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이제 너무 심해진 거예요. 뭐 초콜릿 먹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이제 화장실 가서 우엑 하는 요런 정도까지 많이 악화가 되었어요. 되게 한심하죠. 저도 먹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 계속 제가 뭔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먹으면 아픈 거 아는데 계속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을 때는 음식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는 식도가 안 아파요. 안 먹고 오래 있을 때는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가 불에 타는 듯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를 먹는 것도 되게 계속 악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목감기랑 코감기까지 같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아주 맛이 간 상태인데 라스베이거스에 갔다 와서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기침도 하고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 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친구 라이언이랑 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자고 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네거티브. 내 면역 체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서 펩시드라고 위산 억제제도 먹고 있고 기침 덜하게 하는 감기약도 먹고 있고 얘네를 같이 먹어도 되는 건지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펩시드를 아무리 먹어도 이 증상이 호전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계속 아파요. 그리고 토를 할 때 술 먹고 깔끔하게 웩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비참해요. 눈물도 나고 있고 콧물도 나고 있고 위액은 미쳤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변기 붙잡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들어 이러면서 빨리 한국 가가지고 그 위염 빨리 약 처방 받고 한국 음식만 먹으면서 좀 요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데 지금 한국에 가면은 10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조금만 더 상을 지켜보다가 제가 입국할 때쯤이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버팅기고 있답니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일정. 앞으로 미국에서의 일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여기 숙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LA, 로스앤젤러스를 한 3일에서 4일 정도 방문할 계획이고 시간이 된다면 레이크 타호도 가보고 요세미티도 가보려고 해요. 근데 요세미티는 지금 가면 너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패딩이 없거든요. 코트 하나만 덜렁 들고 온 저여가지고 여기서 코트 2개를 구매를 했었고 여기서 패딩까지 사기에는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요세미티 가려면 패딩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요세미티가 또 미국 2번째로 유명한 국립공원이거든요. 또 이때 안 가면 언제 가지?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진짜 가고 싶긴 해요. 제가 또 자연 엄청 좋아하거든요. 등산은 정말 싫어하지만 이렇게 즐기고 되게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레이크 타호를 간다면은 크리스랑 메간이랑 알리랑 로한이랑 다라랑 제 친구들도 다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타호에서 친구들끼리 되게 재밌게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월 초에 제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즐길 수 있는 거는 다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건 다 느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도착하자마자 카페 브이로그 맨날 찍어가지고 매주 업로드하고 이제 집에서 또 편하게 쿠킹하는 브이로그 찍어 올리고 운전하는 것도 영상 찍어서 올리고 열심히 하려고요.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쉬고 있으니까. 하여튼 제 근황 토크와 저에게 궁금하셨던 점, DM으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예요. 뭔가 오늘 이렇게 더원들이랑 수다 떠는 느낌 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영상 찍어야겠어요. 다음에는 Get Ready With Me 찍으면서 그 이상한 썰들에 대해서 또 풀어볼까 봐요. 저번에 Get Ready 하면서 썰 풀었던 거에 되게 더원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더원들이 내가 썰 푸는 걸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